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광고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게 총선인데 총선 4.15 총선하고 D-Day 5일밖에 안 남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큰 제목이 이제 우리 부동산 쪽하고 관련된 소식이네요. 여당 승리 땐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야당이 이기면 종부세 12만 명이 줄어들 듯. 이게 제목이네요. 부동산 전체 향방 가를 총선, 민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공기업 참여에 공공성 강화하겠고, 종부세는 당정청 갈등 예고하고 있고요. 통합 재건축 규제 브레이크, 상한제 폐지, 공시가 인상 억제, 고가주택 기준 12억으로 상향.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정책 시나리오. 여당이 승리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 12, 16 대책 종부세를 민생 법안 놓고 당정청이 갈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서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상향 로드맵으로 내년부터 적용시킬 예정이고요. 이미 많이 올렸죠. 근데 또 뭐 더 올리겠다는 그렇게 되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청년 신혼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및 도심재생사업 청년 및 신혼주택에 10만 가구로 공급할 예정이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전월세 신고제 및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이 도입 추진될 예정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이 승리할 경우는 어떻게 되어질 건가? 종부세 부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 초과해서 12억 원으로 인상시켜서 종부세를 완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되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완화해서 용적률을 높여 추가 공급 확대를 하겠다. 그 다음에 공시 가격은 법을 통해서만 공시가 평가되도록 제도 정비를 하겠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들쭉날쭉해서 이게 공시가를 팍팍 올리는 것을 좀 막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청년 신혼 같은 경우 야당이 승리하면 분양 추천제 50%를 실시해 청년층에게도 당첨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는 공중권을 도입해 역세권에서 고밀도 개발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게 좀 독특한 내용이죠. 이런 고밀도 개발 추진 같은 경우는 공중권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개념이 없는 개념입니다. 없는 개념이고,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이 공중권 개념이 있습니다. 공중권도 사고 파는 거죠. 그게 공중권 총량제라고 보시면 돼요. 공중권.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땅을 예를 들어서 300평 가지고 있는데 그 300평으로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1000%야. 예를 들어서 뭐 1000%인데 나는 용적률을 500%밖에 안 썼어. 500%가 남았잖아요. 이 공중권을 다른 옆 건물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옆 건물이 돈 많은 사람이 그것만큼을 추가로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죠. 이런 게 공중권 개념입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도입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뭘 모르죠. 여당은 지금 좀 운동권 출신이 많아서 이런 부동산의 해외 사례들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제한도 못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청년 장년층 신호등에도 10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해서 그 젊은 층들한테 뭐 이렇게 여당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실상 이 3기 신도시가 제가 말했죠. 공급되려면 10년도 넘게 걸린다고. 근데 야당이 하는 것은 분양권 추천제 50% 실시하겠다는 것은 당장에 올해 뭐 하반기부터라도 바로 가능하죠. 이 현실성이 있는 거겠죠. 야당이 말하는 게 더 청장년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뭐 공시 가격 같은 경우도 야당은 법을 통해서 평가하도록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급격한 인상, 급격한 뭐 그런 것은 좀 없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큰 취지인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여당은 어떻게든지 공시가를 더 많이 올려서 세금을 더 많이 뜯어내겠다는 게 그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 뭐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 정책을 딱 보면 그냥 여당은 어떻게든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왕창 뜯어내겠다는 게 목표인 것 같고, 야당은 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좀 완화시키겠다는 게 그 가장 큰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제 평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고무줄 분양가 1,900만 원 또는 2,630만 원, 작년 11월에는 1,900만 원, 올해는 2,630만 원. 서울 인접 공공택지 덕은지구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됐다는데 서울보다 비싸 2,630만 원 책정. 분양가 천차만별 신뢰성 논란. 두숙나스 고양 덕은 분양가, 그래서 덕은 중은 S클래스는 1,900, 덕은 A1렌의 1,720, 대박 노블랜드는 1,900, DMC 리버파크는 2,500, DMC 리버볼의 자이는 뭐 2,600인가요? 흐릿하게 나와서 2,000만 원대. 좀 컴컴하게 글씨가 좀 써져 있어서 뭐 들쑥날쑥 했다고 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북도 9개월 만에 상승 멈췄고 서울 아파트가 하락세 폭 커졌다, 이렇게 제목이 잡혔고요. 풍선 효과로 인천 고분양가에도 억대 웃돈. 비규제의 매력인 청약 강풍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분양권 6개월 전매 제한 불구 프리미엄 1억 6천만 원부터, 검단 신도시 청약 최고 경쟁률,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과열 확산, 투자 수요 빠지면 조정 우려. 지금가는 인천 부동산 예지인 투자 비중이 작년 10월에 20%, 11월에 23%, 12월에 26%, 1월에 26%, 3월에 32% 이렇게 많이 올라가네요. 고분양가 논란에도 1억 원씩 올랐다, 이런 내용이고요. 10억 로또 분양 르이엘 심판포, 당첨 가점 최저점이 62점이고 최고점이 74점입니다. 젊은 층들은 하나도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당첨이 될 수가 없죠. 전용 84제곱 분양가가 16억 중반이고요. 로또 아파트가 될 것이다. 주변은 한 뭐 26억 이렇게 거래되니까 약 10억 차이가 뭐 바로 나네요. 10억 차이가. 그래서 젊은 30, 40대 애들도 이거는 좀 이게 모두 100% 가점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이게 퍼센트 비율은 이제 50%를 뭐 한나라당은 하겠다는데, 뭐 미래통합당인가요?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야당은 뭐 하겠다고 하는데, 뭐 꼭 5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20%든 30%든 40%든 어느 정도 전산 추첨에 의해서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기회를 좀 30대 40대들한테도 좀 줘야지, 20대 후반도도 좀 줘야 하지 않을까? 20대 후반한테 주면은 부모가 돈 많은 사람만 되는 건가요? 이게 항상 정책이라고 하는 게 서로 간에 누군가 이익이 있으면 누군가에 또 이렇게 손해가 있는 그런 게 정책이다 보니까 참 뭐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전국 부동산 소식이 이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곧 조만간 4.15 총선 되는데요. 선거들 잘 하시고요. 부동산 정책 소식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